종합토론입니다.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연세대 사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도현철이라고 합니다. 한국 중세사 여말손초에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와 토론 관련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문학 쪽 전공자 선생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제가 선비의 학문과 풍류 그리고 경관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다 보니 그렇게 돼서 제가 종합토론 사회로서 적절한지 갑자기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 충남이 갖고 있는 공간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정서적인 또는 학문적인 그런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결국은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적 자산으로서 지니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좋은 학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토론은 앞서 토론에 대한 답변을 이제 듣는 시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러 선생님들의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합토론의 경우는 이제 앞선 개별 질문, 앞선 발표 토론을 좀 더 아우르면서 좀 더 큰 주제를 가지고 전체 주제에 맞는 좀 더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우리가 발표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리고 합의될 수 없는, 그래서 계속 문제를 남기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탐구하고 궁구하고, 그래서 제3의 안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반복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질문 과정에서 발표문과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의견이 제시된 걸로 제가 봤는데요. 당장 정답을 찾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김기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김미선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기 선생님께서 제 얘기한 취지대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미선 교수님 토론거리를 이제 제시해 주시고, 많은 부분에 이제 제가 미비했던 부분을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만 제가 아는 대로, 답할 수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번에서 연구 목적과 기대 효과에서 학술적 측면,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그 외에 교육적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따로 특별히 이제 지금 언뜻의 교육과 관련된 자료 생각은 나지 않는데, 또 어떻게 보면 위에서 제시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또 그러한 내용, 똑같은 내용을 또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또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 속에, 특히 이제 문화적 측면 속에 교육적 내용이 좀 암암리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변명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아직 본 논문이 또 남았거든요. 그때는 교수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충남의 문화유산이 종교와 학문에서 유교, 도교, 불교, 그리고 여기에 관료에서 사실은 무속도 있죠. 불교가 복합적으로 전성되어 온 다층적 성격을 지닌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지역에는 불교라기보다 이 도교와 또 무속, 아까 이제 정경은 이제 교수님 그 발표하신 내용대로 그 신도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는 이른바 이제 계룡산 뭐 도사라고 하죠. 어떤 그런 것을 상징을 해서 그와 파생된 어떤 계룡산만의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화 행태가 그게 존재했던 것,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유교는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불교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기 계룡산, 동학사, 갑사는 좀 더 비중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뭐 그런 측면을 곁들여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특히 충남 지역에만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이 된 것입니다. 그건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PPT 자료만으로 이게 이제 다 이제 아시다시피 일단 이 PPT 자료에서는 뭐 전체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기연구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아직 본 글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부분 당연히 이제 명심해서 이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 나름대로 광대하게 해보려고 중정도 했는데, 아니,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그 충남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다시 이제 좀 축소를 해서 뭐 그렇게 돼 있고, 본 타이틀에는 충청 지역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더 줄일 수 있으면 이제 한 여쭤보고 제목 자체를 줄이고, 아니면 이제 부차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부제목을 일단 이제 달아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제 본 제목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여쭤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저에게 질문하신 거는 대략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더 꾸지람하실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발표에 대한 답변 득득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그 장진엽 선생님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정경훈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논문을 너무 일찍 들여가지고 너무 꼼꼼히 봐주셔가지고, 원래 애초에는 A4 제가 원고가 40매가 넘거든요. 근데 이거를 줄이라고 하니까 딴 때에서는 논문을 못 써가지고 아주 애먹었는데, 요번에는 써놓은 거를 줄이려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GPT를 통해 가지고 줄여보니까 그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 구차하게 뭐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기 잘못된 거는 제가 수정토록 하고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논문을 쓰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 다른 말을 좀 쓰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계룡산은 왜 우리 역사상에서 다른 산처럼 또 유람이라든지 뭐 이런 소재보다도 좀 무거운 소재로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천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룡산을 그 시대별로 이렇게 문헌 속,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뭐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그 구성이 좀 난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유람기, 그 산문 쪽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산문 있습니다. 유람기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다른 그 산, 예를 들어 뭐 지리산, 금강산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7작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오고제 송상기라든지, 그 다음에 권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정아, 이런 분들의 그 유람기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치유부 벽정기에서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사실은 뭐 제가 서술한 부분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치유부 벽정기는 사실 지금 학계에서는 한 3가지 설로 지금 좀 분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작 동기가 단종의 그 사망, 그 다음에 사육신과 관련된 그 내용을 명나라의 그 염정 소설에 빗대어서 썼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숙모전이라든지 이런 곳이 매월당과 깊숙이 있다 보니까 그의 작품 속에서 그 특히 소설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작품 속에서 그런 사상이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신도안이 그 현재까지도 아주 그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지역보다도. 예를 들어 뭐 지금 현재 광역시마다 그 껴안고 있는 큰 산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 뭐 부산하면 뭐 금정산이 있겠고 대구하면 뭐 금오산이 있겠고 많이 있겠지만은 여기 대전에 있는 계룡산처럼 현재까지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도 지금 세종 수도 문제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신흥종교의 또 발상지가 또 여기에 있고 그래서 계룡산이 앞으로도 좀 연구해 볼 만한 좀 깊이 있게 예를 들어 뭐 구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6월 달에 그 남경대학교 박물관 관장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여기 공주 박물관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공주가 그 계룡산이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계룡산에 한자를 보더니만은 남경에도 계룡산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룡하고 한국에 있는 계룡하고 같나 이렇게 봤더니 롱자가 사실은 중국에서 쓰는 건 대바공이 롱자 쓰는데 닭뼈슬을 되게 계룡이라고 한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계룡산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경에 있는 계룡산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계룡산을 이렇게 부르느냐 했더니 거기는 명나라 때의 금능산이라고 불렀는데 거기는 왕기가 서린 곳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의 계룡산하고 접점이 막연하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 지금 거기 관련돼서 문헌자를 좀 모으고 있지만 아무튼 계룡산은 흥미진진한 곳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이재숙 선생님의 토론에 대해서 김명래 선생님께서. 네. 이 교수님 너무 상세하게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보완할 점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다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이게 이렇네요. 이제 이게 사실 문학 장르인데 문학은 사실 픽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역사성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이제 창건 연대 이런 거를 짚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학은 픽션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유지만 역사는 사실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현재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또 역사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진위 여부는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항상 새로 기존에 어떻다라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다른 문제를 제기할 때는 항상 의문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의문. 그러면 이 의무가 영부정기를 짓기 전에는 정자가 없었느냐. 그러나 과거는 누가 기둥에서 그 시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기둥에서 고뇌를 해요. 그러니까 누각이 있었죠. 그래도 저는 이제 아술록에 나오는 기록이 강순이 원정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백 번을 갔으니까
가서 그 기둥에서 아니면 그 전에 재현되기 전에는 그 땅바닥에 앉아서 무수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부 한문하시니까 뭐 있잖아요. 왜 박은은 시를 짓고 하는데 영 뒤에 있는 정자로 표시를 하느냐, 표현을. 왜 그 정자 이름을 대지 않느냐. 정자는 고대로부터 이름 없는 정자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그 대단한 사람들이 이름이 없다면 아마 지어서 붙였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리 가정을 합니다. 또 우리 명심보감에도 있죠. 천불생 무록지인 지불장 무명지출. 세상에 이 풀이 엄청 많은데 땅은 풀조차도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그 제가 이제 이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자가 있는데 왜 이름을 안 붙이고 수영 뒤에 정자라 했느냐. 이거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고뇌가 있었죠. 뭐냐, 강수는 남이의 옥사에 아시다시피 걸려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계되는 사람이 유자광이에요. 간신으로 들어가죠, 유자광. 유자광이고. 근데 그게 38년인가가 지났는데 이 박은도 유자광에 대한 상소를 넣어가지고 유자광이한테 지금 쫓기고 있는 심사입니다, 여기. 그때 충청수영의 수사가 누구였죠? 장인. 이 박은의 장인이었어요. 장인을 찾아갔던 게 그때 가게 된 동기가. 뭐 어쨌건 그래요. 그리고 이 박은의 제일 친한 친구가 이행이잖아요. 그 용제진. 근데 그 이행의 아버지가 이의문이고요. 박은이 초용받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박은의 친구를 대라 해가지고 박은의 친구 둘인가 셋인데 그 중에 이행도 끼게 됩니다. 장형 100대씩 받아요. 박은의 친구라는 걸로. 예. 그냥 그만두죠. 그래서 이제 박은과 이행과 이 사람들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책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의무가 그 영고정기를 짓는데, 그 영고정 기문을 짓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사가 표현이 한문 표현으로 제가 봐도 이제 건축 용어에서는 제가 건축 전공이거든요. 옛날에도 지었다 하면 창건이라든지 뭐 신축이라든지 이런 말이 다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정지거든요. 그것은 얼버무린 거예요. 이 의무도 자기 아들과 박은의 입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연산군 치하에서 그 분위기나. 이 의무도 중앙조정 피신에서 홍성 목사로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 의문이고 이것이 이제 밝혀져야 될 그런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제 완전한 주장은 아니고 제가 의문을 갖다 보니까.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홍재현 선생님의 그 토론에 대해서 이소미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홍재환 선생님 토론문을 어젯밤에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제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할 거리를 많이 찾지를 못하셨고 그렇게 또 제가 작성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우리가 강학 학문 공간과 풍류 공존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 이 풍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재현 선생님은 다른 분들은
문화유산 계룡산 영보정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유람이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고 관계나 의식 이런 무형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할 때 이 17세기 충청 오연들을 중심으로 한 풍류는 사실 도학자들의 시는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짜 풍류를 뭐 그렇게 유의를 즐긴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그 놀이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학문을, 자연을, 우주를, 심성을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이분들의 그 학문 공간이나 놀이 모습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17세기 기호사림의 공간을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만한 글이나 문구.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발표문과 충청 오연들의 놀이 모습 형태. 그러니까 그걸 현대인들한테 이것도 여전히 어려울 건데 그래도 좀 한번 해본다면 딱히 이문회우, 이호보인 이것이 이들한테 가장 적절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은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을 북돋운다. 그러기 위해서 만나고 위로를 받고 또 출사한 사람이나 출사하지 않은 사람이나 서로 그 사람의 일이라고 않고 같이 모여서 출사를 논의를 하고 정치를 논의를 하고 이들은 진짜 세상 진지한 사람들이 바로 충청 오연들과 그 당시 17세기 기호 사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려 이웃의 그 강학 공간이었던 문해당이 바로 그러한 예고 거기에서 벗을 만나면 굉장히 즐거워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학문을 실천한 공간으로서 학문과 우정 그리고 도덕적 수양이 교차한 공간이 바로 이들의 학문적인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놀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사록이나 심경을 언제나 강독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놀이만을 위해서 모인 적은 없어요. 출사를 상의한다거나 뭐 일이 있을 때 하고 그 놀이는 좀 또 놀이도 그냥 놀이가 아니라 그 자연의 섭리 속에서 심성과 풍류의 관계를 또 논한 그런 고란사 모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그 풍류를 단순 놀이가 아니라 심성 수양과 도학적 성찰의 일부로 재해석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문회화 하면 글로써 벗을 모은다 했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한류가 대단하고 또 외국 사람들이 한류에 집중을 하다 보니 우리도 몰랐던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대전을 알리는데 BTS 누구누구가 어디를 알리고 또 누구 K-팝 누가 뭐 월영교와 저쪽 안동 지역을 막 조명을 하고 그것을 문화재청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갖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풍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형의 그런 쪽에서도 좀 조명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문회우 하면은 그냥 글로서라기보다는 그냥 문화로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우리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소개를 그렇게 연결을 지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충청 오연들이 사실 살았을 때는 노소론이 완전히 이렇게 분열되는 싹이 좀 조짐이 보인 것이지 본격화된 것이 아니라서 어떤 그 시 속에 또 문학 작품 속에 그런 것들이 드러난 사례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충청 오연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들의 뭐 갈등이나 번뇌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아까 노서 윤성과가 쓴 동학사 방문했다 할 때 9월인데 그것을 이제 한겨울에 비유를 한 그런 정도지 그것을 뭐 후대에도 그 얘기를 공론화해서 누가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 그렇게 찾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후대에
아주 후대에는 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분이 이렇게 언쟁이 있었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못했는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풍요 공간은 그냥 풍요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를 통찰하고 또 갈등과 긴장이 함께 공존을 했던 그런 무대였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질문이 좀 어려워가지고 저도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그 김세정 선생님의 그 토론에 대해서 김광명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마도 마지막 발표여가지고 또 굉장히 또 부드럽게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서산으로부터 조금 범위나 이런 것들을 충청권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라는 요점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애초에 그 조선 후기 충청 지역이라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설정했는데, 요 부분부터 조금 충청 북도와 충청남도를 좀 아우르는 충청이라는 그 키워드부터 내포 정도로 충청남도 홍성과 예산 부분만을 좀 지칭할 수 있도록 좀 작게 공간적 범위를 조금 좁혀 나가는 거. 그래서 공간적 범위는 좁히되 그 안에 분량이나 또 작품이나 또 어떤 다양한 작품들을 더 질 높게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 주제를 조금 더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 가장 마지막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6월에 그 한문 교육 논집 64호에 게재되었던 그 환경 지속 가능 발전 주제의 한문 수업 사례 연구라는 제 그 연구 수업 논문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답변을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페이퍼로는 자료지 88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부분인데요. 유람기록 관련해서 이 부분 아까 굉장히 소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조금 대중들을 좀 더 아울러서 이런 것들을 학습 면의 측면과, 그러니까 유산기나 유산 한시를 아이들에게 학습 텍스트로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익히고, 그리고 그 작품 안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그 공간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한 이후에 거기 공간에서 느끼는 어떤 본인들의 소회나 어떤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아이들이 직접 발표하거나 모둠으로 토론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 작품 속에서만 느끼는 공간이 본인이 직접 그 안에서 활동을 해봄으로써 아이들이 더 조금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차시 수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라고 해서 짰던 부분은요, 제가 지난번에 그 연구했던 수업 사례랑 동일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환경 지속 가능이라는 범교과 과목 중에서 10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예전에는 생태라고 불리는 과목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리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태가 오늘날에는 환경 지속 가능이라고 불립니다.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모호한 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환경 지속 가능을 한문과에서 가져와서 수업을 하려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데에서 그 연구가 시작이 됐었고요. 지금 비슷하죠. 이 오서산을 대중들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거의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전북 완주시 소재의 공립대안학교인 한문과가 설치되어 있는 공립대안학교에서 수업을 실현을 했고요. 총 4차시, 여기 페이퍼에 있는 것처럼 총 4차시로 진행을 했습니다. 1차 시에는 그 공립대안학교가 소재되어 있는 완주시, 우리 지역의 지명을 함께 알아보자. 그래서 완주에 있는 지명, 완주나 고산, 비봉이나 이런 지명들이 어떻게 요렇게 유래했을까? 이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산에 위치한 고산향교와 새심정, 마음을 씻는 정자거든요. 네, 여기 영보정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새심정 두 곳을 아이들이 직접 우리
고장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직접 발표해보기 뭐 이런 것들로 조금 환기를 시키고 1차 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에서 이제 원문 강독을 했는데요. 이때 텍스트 선정했던 게 그 담당 선생님이랑 논의를 많이 해서 첫 번째는 여지승남에 있는 전라도 고산현의 형승 부분 단 8글자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글자들만 있어서 신출한자가 들어가 있는 그 8글자를 선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 후기 그 이옥이 북한산 일대를 유람하고 지은 중흥유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가고래 무시가 무시래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기 때문에 이곳 중흥 북한산에 놀러 왔다. 아마 아름답지 않았으면 나 놀러 안 왔을 거야. 이런 어떤 고 이옥의 특유의 그런 문체들이 오늘 현대의 어떤 감각적인 요소 그 문장들이랑 조금 맥락이 같이 해서 그 문장을 뽑아서 아이들과 함께 한문 독해를 하면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읽었었고요. 그리고 3차 시에서 여기 페이퍼에 있는 2차 시 현장 답사 이 부분이 실제로 연구 사례에서는 3차 시 수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 시 때 야외 아이들이 같이 공부했던 그 고산 향교나 세심정 그리고 고 일대인 만경강 일대를 아이들이 직접 걷고서 그렇다면 이옥이 말했던 그 아름답기 때문에 왔다. 그러면 우리 자연이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정화 활동, 쓰레기를 줍거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움을 계속 보존하거나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이들끼리 같이 토론을 하고 모둠 학습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차시에서 그 탐방 활동 기록지를 각각 작성하고 모둠 활동으로 아이들이 토론하고 그런 페이퍼를 작성하는 것으로 총 4차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직접 그 3차시 나가서 직접 봤잖아요. 보고 나니까 아이들이 되게 재밌는데 아름답기 때문에 왔다 이 멘트를 마치 약간 요즘 유행어 하듯이 그 재미있게 하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면서 아주 어려운 문장을 막 어려운 고사들을 가져다가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같이 보고서 이런 간결하지만 오늘날에도 좀 가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주 재미있게 수업을 마쳤고 실제로 학습자들도 한문에 대한 흥미도나 또는 그 환경 생태나 아니면 고장의 그 문화재를 바라볼 적의 어떤 그런 태도나 자세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데에서 조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러한 작업들이 현장 교사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들이 제출한 발표 자료나 또 탐방 활동 기록지나 또 환경 활동에서 태도나 참여도 이런 것들을 요즘 그 현장에서는 세특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을 선생님들이 정말 골치 아프게 적어야 돼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쓸 적에 이 활동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라고 현장에서 했던 결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지금 오서산이나 이런 오서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또는 뭐 충청 지역의 어떤 문화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지은 작품을 이곳을 탐방하면서 같이 읽고 소회를 나누는 그런 작업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 지역만의 특색을 조금 가치를 조금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토론에 대해서 5 선생님의 그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그 토론 선생님 중에서 조금 일단 토론 선생님부터 제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뭐 간단하게 짧게 좀. 네. 마지막 김광명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너무 재밌게 들었고 오서산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2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발표에서 이 다산의 작품을 유배시기의 작품으로 보신 것처럼 아까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신 걸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아까 내용이 유배 시기의 작품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네네. 이 오서산에 오른 일이 1795년으로 연보에서는 비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1795년이면은 유배 이전 시기가 되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제목의 유배 교차 공간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뭐 작품들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네. 연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여기 그 3가지 중에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오서산하고 2 작품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내용을 볼 때 사실 군사적 요충지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 이 시에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실제 오서산에 올라가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지금 포인트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중국이 보이는 위치인가요? 아니, 신기한데. 그건 아닙니다. 공기가 좋으면 혹시 보일까요? 어쨌든, 아닙니다. 예.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도 어쨌든 이 시에서는 이 산이 오서산이 중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이것도 흥미로운 것은 이 정혁신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걸 잡았냐. 지금 중원이 오랑캐 땅이니까 네. 뭐 그 다시 써버린다. 사실 이 정혁신이 한원지인의 학설을 또 그 신봉 그 주장했던 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똑같이 중국이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화이론적인 이런 것들을 표출을 했고 다산 같은 경우는 사실 등주와 내주의 저자가 있다. 그냥 중국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죠? 중국이 보이고 또 백제에 성각해서 이걸 지금 보이는 이 백제랑 이렇게 대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 요충지보다는 그런 식의 전망, 중국이 보이는 전망이나 위치에 초점 맞췄고 그것에 따라 그 저자의 성향에 따라 어떤 식의 사고를 드러내느냐 이 점을 보여주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해도 될까요? 그래도 굳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초고가, 제출했던 그 시의 번역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잡았던 주제에서부터 되게 좁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신 코멘트들 잘 확인해가지고 11월 원고에는 조금 더 잘 다듬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지적하셨는데요, 교수님. 제가 제 창문만 열으면 오소산 남쪽이 보이는 데 삽니다. 제가 사는 데가. 저기 정약용은 그때 당시에 이제 조정에서 밀려가지고 금정 찰방을 할 때였어요. 맞습니다. 이게 유배가 아니에요. 네. 벼슬살이었지. 네. 거기도 다만 이제 좌천됐다 뿐이지. 네, 네. 이제 뭐는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쪽 사는데 네. 이 군사적 요충지도 들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산은 높지만 뭐 산은 군사 시설이 없어요. 옛날에 뭐 산성 조금 있는데 뭐 큰 산에 뭐 간단히 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견.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 프로에서 아까 손을 드셔서 예. 저 뒤쪽에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에서 왔습니다. 사실 뭐 저는 뭐 한문 뭐 전공도 하지 않았고 지금 현직에 현직에 수의사로 일하면서 공주대학교 한문과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기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동안 발표하시는 분들 뭐 수고 많으셨고요. 발표하는 중에 이제 여기 나오는 시료들 몇 번 이렇게 몇 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 우선 김병래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5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여기 공리현화 우자분이라는 구절이 있죠. 페이지가 다른가요? 예, 51페이지. 51페이지. 예. 공리현화 우자분이라는 거길 보다 보니까 그 현화라는 그 말이 이게 위에서 보면 그분이 이제 눈병이 있었다라고 위에 나오잖아요. 눈병이 있으니까 이제 잘 안 보이고 어른거리고 그런 내용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 눈발이 어지럽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스노우 눈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눈에 비문증이 있었던 이분이 아마 저도 비문증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비문증을 얘기한 거 아닌가 전. 이게 스노우 눈이 아니라 우리 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 그렇게 이해를 좀
예, 그러시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이해가 안 갔고 또 한 뭐 몇 군데 뭐 저 배우는 입장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송희 선생님 거기 보면 63페이지에 그 번역을 했는데 보니까 교령이 천길 못에 몸을 감추고 뭐 이렇게 돼 있죠. 63페이지 학문 교육. 예, 예, 학문 교육. 아, 페이지가 다르구나. 예. 거기에 이제 교령은 천길 못에 몸을 감추었네. 만난 때는 맹수가 날뛰는지라 해서 만난 때라고 돼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거기서 아래 위가 맞질 않는 것 같아서 그 구절이 이 만난 때라고 하는 건 병자호란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지금 소환설 근데 이제 거기 맹수가 날뛰는 쥐야 이 부분 말씀. 여기서 예, 그렇지. 네. 근데 이 맹수가 산예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용생 부자설에서 8번째 아들이 산예인데 그 사자를 닮았다고 해서 산예라고 했다는데 아마 이제 거기서 그 이무기 교룡이 거기에 몸을 감추고 있다가 그러니까 저 불도에 정진하고 있다가 때를 만나면 그 산예처럼 솟구쳐 뛰어오르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때를 만나면 네, 그렇게 산예가 그 뛰어오르듯이 솟구쳐 오르듯이 나타나리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네, 하면 그 어떤 의미가 말씀하신 대로 의미를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지금 네. 이들이 병자호란 때문에 예, 끝난 다음에 금산으로 스며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에서 항문을 닫고 때를 기다리고 때를 있는 기다리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쓰는 것이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감사합니다. 돼서 뭐 그 정도 하시는 거 예, 또 예. 저녁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뭐 예, 또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미 선생님 짧게 해주시죠.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 우리 충청 지역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지역 각 연구 또 문학에 비중을 둔 이런 연구에 굉장히 너무 관심이 있고 그리고 좋은 자료 또 5분 선생님 모두 다 그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명래 선생님께서 전공이 아니신데 비전공이시면서 네 이렇게 정말 세세하고 폭넓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더욱더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문학 전공자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박은 이행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박은 이행은 우리 문학사에서 해동 강서 시파의 대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초점을 두시고 중국의 강서시파와 우리나라의 해동 강서시파의 그러한 부분을 문학사적인 측면을 보시면 논문을 완성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거이긴 한데 56쪽의 끝에 광헌 그리고 취죽 이 두 작품을 원문을 인용을 하시고 아까 발표하실 때 아분자가 봉자, 풍자, 취죽의 봉자, 풍자를 똑같이 옆에 광원도 봉자, 풍자를 썼다라고 하셨는데 한시에서 아분 가국은 짝숫구 끝에 다 붙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봉, 웅, 풍, 장 다 아분자예요.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참고해서 나중에 완성된 원고 할 때 뭐 이렇게 수정해서 내시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오늘 저는 역사학 전공자로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의 산 증인입니다. 저는 그 연산면 관동리의 그 계룡산 그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룡산의 길을 봐서 태어났다 이렇게 잡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그 관동리에 집이 있는데 그 이제 저희 조부나 그 아버님, 그 계백장군, 김장생 뭐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누누이 이제 바꾸자면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그 탐구에 대한 어떤 의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북돋았습니다. 이 충남이 주고 있는 그 공간적 의미가 정서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크는데 중요한 자산이 됐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5분의 선생님들 발표에 뭐 계룡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함으로 인해서 그 충남 지역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인 의미를 보다 더 풍부하고 활성화시키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더욱더 진전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학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